예, 안녕하세요. 이변을 잇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심판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저한테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폭력 행정심판 대응 방안 오늘의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대응 방안은 우선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우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를 먼저 해야 됩니다. 확보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보를 한 다음에는 대응이 가해 관련 학생이랑 피해 관련 학생 이렇게 두 가지로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선 가해 관련 학생부터 보겠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으로 해서 뭐 조치를 받은 경우 근데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 회의록을 통해서 그런 뒤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뭐 메시지 내용이나 목격 학생의 진술, 만약에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관련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거 행정심판 청구하는 경우 이제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보통 이제 저한테 오시는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저랑 같이 진행하려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미 행정심판을 제기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의견서나 이런 거를 혼자서 진행하신 경우 의견서나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게 잘못됐다 뭐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거를 좀 열거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감정적으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거 잘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안에 비해 엄중한 조치를 받은 경우 보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엄중한 조치를 내린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낮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높다며 각 기준에 맞춰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엄중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 이것도 당연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관련 학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관련 학생은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대책심의에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한 뒤 목격 학생의 진술, 그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뭐 심리상담센터의 상담 내역서, 그다음에 뭐 CCTV 영상 있으면 CCTV 영상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관련 학생으로부터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받았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당연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해 관련 학생이 사안에 비해서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조치를 내린 이유를 좀 명확하게 파악한 뒤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하고 지속적이었고 그 다음에 고의성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낮다는 등 각 기준에 비춰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미한 조치라는 거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되는데 당연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요거는 뭐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이거 피해 학생 그러니까 피해 학생 이제 행정심판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행정심판 청구했던 사건이고 보면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피해 학생을 대리했고 가해 학생한테 여기 경기도 땡땡 교육지원청에서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는데 요거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이렇게 학교 폭력이라는 거를 인정받아 사회봉사 시간을 받게 했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일 때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거, 그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일 때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거, 그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에게 사회봉사 이런 조치를 받게 했던 사안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 대책 심의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요거 피해 관련 학생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에서 피해 관련 학생이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이 사건은 되게 법리적으로 주장을 잘해서 받아들여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법리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때는 우선 첫 번째 학교폭력 대한변협에서 인정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